조선왕조 500년의 모든 것을 담았다는 실록. 그런데 만약 이 완벽한 기록 속에서 누군가의 이름과 그가 남긴 진실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면, 혹은 사라질 뻔했다면, 오늘 우리는 조선 최고의 지성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그리고 권력이 길을 쓰고 지우려 했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실록이라는 신뢰의 상징 뒤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과 비극적 투쟁이 드라마,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왕조 실록.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이 기록은 472년간 25대에 걸친 조선 왕조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총 1893권, 888책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연속성과 객관성을 자랑하는 역사의 보고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기록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치열한 투쟁이 숨어 있었습니다. 실록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왕이 승하하면 실록청이 설치됩니다. 그리고 사관들이 평생 기록해온 사초, 즉 역사 기록 초안을 모읍니다. 이 사초는 사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왕조차 볼 수 없는 오직 역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신성한 기록입니다. 사관들은 목숨을 걸고 이 기록을 지켰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왕 앞에서도, 그 어떤 압박 앞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관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보고들은 모든 것을 기록하되 어떠한 가감도 하지 않는 것, 직필, 고든 붓으로 진실만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잘못도, 신하들의 치부도 모두 그대로 적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왕조실록의 가치입니다. 권력자의 입맛에 맞춘 역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기록했다는 것. 그래서 후대의 왕들도 선대왕의 실록을 함부로 열람할 수 없었습니다. 역사는 권력이 아니라 진실에 복무해야 한다는 원칙. 이것이 조선 역사 기록의 근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원칙조차 권력 앞에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성종 20년, 1489년, 한 젊은 사관이 사초에 붓을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일손. 28의 나이로 홍문관 부수찬이 된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김일손은 특별한 배경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스승은 김종직, 당시 살인파의 영수로 불리던 대학자였습니다. 김종직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학문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올바른 의리와 명분, 그리고 역사의식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세조의 왕위 찬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어린 조카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에 오른 세조. 그 정통성에 대한 의무는 조선 조정을 관통하는 금기였습니다. 김일손은 스승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사관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사초에 스승 김종직이 지은 조의제문을 실었습니다. 조의제문. 겉으로는 중국 초나라 항우에게 죽은 의제를 애도하는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명백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항우가 의제를 죽이고 왕이 된 것처럼 세조가 단종을 폐위한 것은 역사적 죄악이라는 것,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견해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조정은 두 세력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에 협력하여 권력을 잡은 훈구파, 그리고 도학과 명분을 중시하는 신진살인파. 두 세력 간의 긴장은 날로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김일손의 사초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그것은 사관청의 깊은 곳에 보관되어 있었지만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폭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뇌관은 뜻밖의 인물에 의해 당겨집니다. 성종이 승하하고 연산군이 즉위했습니다. 젊은 왕은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치세 4년째 되던 해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 사건이 터집니다. 훈구파의 실권자 유자광. 그는 권력욕이 강하고 정치적 야심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세조 시절부터 출세가도를 달려온 그는 살인파의 성장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유자광은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회를 잡습니다. 성종실록 편찬 과정에서 김일손의 사초가 발견된 것입니다. 유자광은 즉시 이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조의제문을 트집 잡아 김일손과 김종직 일파를 역적으로 몰아갔습니다. 세조를 항우에 빗댄 것은 선왕을 모독한 대역죄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이 문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젊은 왕은 자신의 권위를 확립하고 싶었고 유자광의 주장은 그에게 좋은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조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1498년 무오년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화 중 하나인 무오사화가 시작됩니다. 김일손이 먼저 체포되었습니다. 신문은 가혹했습니다.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왜 역적의 글을 사초에 실었느냐? 누가 사주했느냐? 공모자는 누구냐? 김일손은 끝까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진실을 기록한 것일 뿐 역모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김일손은 능지처참 가장 잔혹한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나이 37이었습니다. 스승 김종직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지만 그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부관 참시, 무덤을 파헤쳐 시신의 목을 베는 형벌이 집행되었습니다. 죽어서도 역적의 오명을 뒤집어 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유자광과 훈구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종직의 제자들, 살인파 학자들, 김일손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색출했습니다. 권오복, 권경유, 이목, 허반, 이주 등 수많은 인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배를 간 사람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조선의 지성들이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어 사라져갔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기록의 파괴였습니다. 김종직의 저서들이 불태워졌습니다. 김일손의 문집도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역적으로 낙인 찍혔고 그들이 남긴 모든 것이 지워졌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던 자들이 역사에서 지워진 것입니다. 실록을 지키려던 사관이 실록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이보다 더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요? 사관청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사초를 쓰는 것이 곧 목숨을 거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실을 기록하는 것이 죄가 되는 세상. 사관들은 붓을 들 때마다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무오사화는 조선의 역사기록 전통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관들은 더 이상 자유롭게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권력자의 눈치를 봐야 했고 혹시라도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자체 검열했습니다. 직필의 정신은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이 역사에 개입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진실은 왜곡되고 기록은 통제되고 역사는 승자의 것이 됩니다. 무오사화 이후 연산군의 폭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또 다른 사화인 갑자사화가 일어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더 많은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연산군 치세는 조선 역사의 암흑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이 죽고 그토록 많은 기록이 불탔지만 역사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오사화의 진실은 어떻게든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연산군이 폐위된 후 즉위한 중종은 무오사화의 피해자들을 신원했습니다. 김일손과 김종직, 그리고 함께 희생된 사람들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록도 다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의제문도 후대에 전해져 오늘날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오사화 그 자체가 실록에 고스란히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연산군일기에는 무오사화의 전말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어떤 혐의로 처형되었는지, 신문 과정은 어떠했는지, 권력의 폭력성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지우려는 시도가 역설적으로 역사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왕조실록의 힘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강해도, 아무리 탄압이 심해도 결국 그 진실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평가하고 교훈을 얻습니다. 사관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모오사화 이후 붓을 들 때마다 김일손의 운명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러웠지만 계속 기록했습니다. 때로는 우회적으로, 때로는 암시적으로, 하지만 결코 진실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위험해도 언젠가는 이 기록이 빛을 발할 것이라는 것을, 역사는 긴 호흡으로 흐른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조선왕조실록을 읽다 보면 곳곳에서 사관들의 용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론, 즉 사관의 논평 부분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역사를 기록하려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잘못도 지적하고 권신들의 횡포도 비판합니다. 모오사와 같은 참사 이후에도 그 정신은 완전히 꺾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조선왕조실록이 완벽한 기록은 아닙니다. 편찬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기도 했고 후대 왕조의 입장이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화가 잦았던 시기의 기록들은 자체 검열의 흔적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록은 세계 어느 역사서와 비교해도 뛰어난 객관성과 연속성을 자랑합니다. 김일손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스승의 글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진실이었습니다. 명분과 의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관으로서의 소명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는 것, 권력이 두려워도 죽음이 앞에 있어도 진실만은 왜곡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관의 직필 정신이었습니다. 김일손은 그것을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후대 사관들에게 기감이 되었고 조선의 역사 기록 전통을 더욱 공고히 만들었습니다. 모오사화로부터 5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일손과 김종직, 그리고 함께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이제 역사 속에 온전히 복원되었습니다. 그들이 역적이 아니라 선비였다는 것을,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지금 압니다. 조선왕조실록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진실을 영원히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을, 역사는 반드시 진실을 드러낸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실록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록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SNS에, 뉴스에, 인터넷 곳곳에. 하지만 그 많은 정보 중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가려내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왜곡된 정보가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진실을 숨기려 하고 누군가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왜곡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조선의 사관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직필의 정신을, 진실에 대한 책임감을.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이 오늘날까지 귀중한 이유는 단순히 옛날 일을 알려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교훈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진실의 투쟁, 기록의 중요성, 양심과 소신의 가치. 이 모든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김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권력이 두렵다고 해서,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해서 진실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옳은 것을 지킬 것인가? 조선왕조실록에는 김일손 말고도 수많은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이름은 영광스럽게, 어떤 이름은 치욕스럽게. 하지만 모든 이름 뒤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있었고, 선택이 있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모두 기억합니다. 잊히는 것처럼 보여도, 지워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드러납니다. 이것이 역사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라진 이름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어딘가에, 야사 어딘가에, 후손들의 기억 어딘가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불려지고 재평가되고 복원됩니다. 진실의 생명력은 그렇게 질깁니다. 권력의 칼날보다, 시간의 풍화보다 더 강합니다. 모호사화가 그것을 증명했고 조선왕조실록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지켜나가야 할까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의 미스터리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